옛날 조선 중기 한양 도성 안에서도 손꼽히는 권세가가 있었지요. 바로 좌의정을 지낸 배대감이라는 자였는데 이 자의 저택은 담장만 해도 마을 하나를 둘러칠 만큼 높고 넓었답니다. 그 넓은 대감댁에는 수십 명의 노비가 밤낮 없이 부려먹히고 있었는데 그 중에 분이라는 이름의 종년이 있었지요. 분이는 21살의 여인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등에 붉은 나비 모양의 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답니다. 어찌나 또렷한지 마치 누군가가 붉은 먹으로 정성껏 그려 넣은 듯 했지요. 분이는 비록 종의 신분이었으나 마음씨가 해맑고 손재주가 뛰어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면 대감댁 식구들 누구도 젓가락을 놓지 못할 정도였답니다. 특히 약선 요리에 능하여 몸이 허한 이에게는 기운을 북돋우는 탕을, 열이 높은 이에게는 열을 내리는 죽을 지어낼 줄 아는 비범한 재주가 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감댁 마님 윤 씨는 유독 분이를 미워했답니다. 다른 종년들에게는 매질을 하더라도 한두 대에 그치는데 분이에게만은 10대 20대를 때리고도 성에 차지 않는 듯 이를 갈았지요. 찬밥에 물 한 사발을 주면서도 모자란다 싶으면 그마저 엎어버리는 잔혹한 구박이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토록 미움을 받았느냐고요? 아무 잘못도 없었답니다. 마님 윤 씨가 분이를 미워한 까닭은 오직 하나. 분이의 등에 박힌 그 붉은 나비 점 때문이었지요. 마님은 그 점을 볼 때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곤 했답니다. 그 까닭을 아는 사람은 대감댁 안에 아무도 없었지요. 분이에게는 어릴 적부터 곁을 지켜준 늙은 유모 막내가 있었습니다. 막내는 분이가 갓난아기 때부터 젖을 물리고 업어 키운 여인이었는데 지금은 이른이 다 되어 허리가 굽고 눈도 침침해졌지만 분이를 친딸처럼 아끼며 늘 곁에서 지켜보았지요. 어느 날 밤 마님 윤 씨가 분이를 불러 세우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님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너는 이 집에서 나가거라. 기방 주인에게 네 몸값을 받기로 했다. 분이가 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 싸움니까? 평생 이 댁에서 충성을 다하겠사오니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마님이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시끄럽다 이년. 네 놈의 그 흉한 등짝이 우리 가문의 기운을 더럽힌다. 당장 눈앞에서 꺼져라. 분이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지요. 하지만 마님의 마음은 돌보다 단단했답니다. 그날 밤 분이가 광에서 울고 있을 때 막내가 어둠 속을 더듬더듬 찾아왔습니다. 막내의 눈에서도 눈물이 줄줄 흘렀지요. 막내가 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이야, 이 늙은 것이 더는 숨길 수가 없구나. 네가 기방에 팔려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단다. 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유모, 무슨 말씀이세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막내가 두 손으로 분이의 얼굴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종년이 아니란다. 너의 어머니는 이 나라의 옹주마마였어. 왕실의 핏줄이란 말이다. 분이의 심장이 멎는 듯 했지요. 숨이 턱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막내가 한숨을 깊이 내쉬며 말했습니다. 20해 전의 일이다. 네 어머니 경의 옹주마마께서는 마음이 곱고 학식이 깊으신 분이셨지. 그런데 바로 이 집 주인 배대감 그자가 간교한 상소문을 올려 옹주마마를 영모로 몰았단다. 옹주마마는 사약을 받으셨고 갓 태어난 너는 노비의 자식으로 둔갑하여 이 댁에 버려진 것이야. 분이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 등에 이 점은요? 막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란다.
왕실의 혈통에만 나타나는 표식이지. 마님 윤씨가 너를 미워한 까닭이 바로 그것이야. 네 등의 나비를 볼 때마다 20해 전 자기네가 저지른 죄가 떠오르니 두렵고 미웠던 게지. 막내의 고백을 들은 분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눈물이 마를 틈도 없이 쏟아졌지만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생각하니 이를 갈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이튿날 새벽 분이는 결심했습니다. 기방에 끌려가기 전에 반드시 이 집을 빠져나가 진실을 밝히리라. 막내가 몰래 챙겨준 보따리 하나를 안고 담장을 넘은 분이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한양 뒷골목을 정신없이 달렸답니다. 그런데 골목을 빠져나오던 분이의 앞을 거친 산의 셋이 가로막았지요. 마님이 보낸 포졸들이었습니다. 우두머리 사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목덜미를 움켜잡았지요. 우두머리 사내가 분이의 팔을 비틀며 말했습니다. 인연이 어딜 도망을 가. 마님께서 잡아오라 하셨다. 순순히 따라와라.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사내가 어둠을 가르며 나서며 말했습니다. 여인을 그따위로 다루는 놈들이 어디 있느냐? 당장 손을 놓지 못할까?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날카로운 청년이었지요. 수수한 도포를 걸치고 있었으나 어딘지 범상치 않은 기품이 서려 있었답니다. 포졸들은 그 기세에 눌려 잠시 물러섰고 청년은 분이의 손을 잡아 이끌어 골목 반대편으로 도망쳤지요. 한참을 달려 종로 저잣거리의 한 주막에 숨어든 뒤 분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분이라 하옵니다. 은인의 성함이 어찌 되시는지요? 청년이 다소곳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법전을 공부하는 서생 이도겸이라 하오. 새벽 산책을 하다 위험한 광경을 보았기에 나선 것이니 크게 신경 쓰지 마시오. 서생이라고는 했지만 이도겸의 눈빛에는 세상 물정을 꿰뚫는 듯한 깊이가 있었지요. 분이는 이 낯선 청년에게 자신의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답니다. 어머니가 옹주마마였다는 것, 배대감이 영모를 조작했다는 것, 등에 왕실의 표식이 있다는 것까지. 이도겸이 턱을 개고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20해 전 경혜옹주의 영모 사건이라. 당시에도 조정에서 석연치 않다는 말이 돌았다 들었소. 증거만 찾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요. 분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어디 있겠사옵니까? 20해나 된 일인걸요. 이도겸이 말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증거를 남기는 법이요. 배대감이 좌의정까지 올라간 것이 그 영모 사건 덕분이라면 분명 그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쓴 문서가 있을 것이요. 그리고 뇌물을 주고받은 기록도. 이도겸은 분이를 자신의 은사인 김훈장의 서당에 숨겨주었답니다. 김훈장은 한때 홍문관 교리를 지낸 학자였는데 조정의 부패에 환멸을 느끼고 벼슬을 버린 뒤 성균관 뒤편에서 서당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김훈장이 분이의 등에 새겨진 붉은 나비점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구나. 왕실 직계 혈통에만 나타나는 천명의 표식이야. 내 홍문관 시절 문헌에서 본 적이 있지. 이것을 가진 자가 노비 행세를 하고 있었다니. 하늘이 통곡할 노릇이로다. 그날부터 이도겸과 분이의 위험한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도겸은 낮에는 의금부 주변을 돌아다니며 20해 전 사건의 공문서를 열람할 방법을 찾았고 분이는 대감댁 시절 자신을 가엾게 여기던 하인들에게 몰래 접선하여 대감의 서재에 관한 정보를 모았지요. 대감댁에서 쫓겨난 늙은 하인 서기가 분이를 만나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대감마님의 서재 뒷벽에 비밀 서랍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서재를 청소할 때마다 그 벽 앞에만 서면 대감마님이 불같이 화를 내셨거든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 겁니다. 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서기 어르신, 그 서랍을 열 방법은 없을까요? 서기가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열쇠는 대감마님이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니십니다. 다만 매달 초하루 밤에 대감마님이 기방에 나가시면 그때 열쇠를 마님께 맡기시는데 마님은 그것을 안방 장롱 깊숙이 넣어두시지요. 한편 배대감은 분이가 도망쳤다는 소식에 발끈하여 한양 전역에 사람을 불어 분이를 찾고 있었답니다. 대감이 마님에게, 배대감이 마님의 멱살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년을 기방에 넘기면 될 것을 왜 미리 손을 쓰지 못했느냐? 그년의 등에 뭐가 있는지 네가 모르느냐? 만약 그 표식이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가문은 끝이야. 마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년을 기방에 넘겨 흔적을 지우려 한 것 아닙니까? 배대감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흔적을 지우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년을 찾아내서 아예 입을 막아야 해. 죽이든 잡아오든 반드시 처리해라. 대감의 독한 명령이 떨어진 것이지요. 분이의 목숨이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도겸은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는 김훈장에게 의금부의 옛 동료를 소개해달라 부탁했고 마침내 20해 전 경해옹주 영모 사건의 기록이 보관된 장소를 알아냈답니다. 이도겸이 김훈장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의금부 기록고에 당시 상소문 원본이 남아있다합니다. 그 상소문의 필적과 배대감이 조정에 올린 다른 문서의 필적을 대조하면 조작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김훈장이 수염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금부 기록고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곳이다. 네가 아무리 뛰어난 법학도라 해도 신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문턱도 밟지 못한단다. 이도겸이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분이 낭자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초하루 밤이 다가왔습니다. 배대감이 기방으로 향한 그 틈을 타서 분이는 목숨을 걸고 대감댁 담장을 다시 넘었지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이를 악물었답니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분이가 안방으로 살금살금 들어서자 마님 윤 씨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분이는 숨을 죽이고 장롱을 열어 옷가지 사이를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세부푸치가 닿았지요. 열쇠였습니다. 분이는 열쇠를 쥔 손이 땀으로 미끄러워질 만큼 긴장하면서 서재로 향했답니다. 서재의 뒷벽을 더듬자 나무 틈새에 자물쇠 구멍이 만져졌지요. 열쇠를 넣고 돌리니 서랍이 열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누렇게 바랜 문서 뭉치와 비단 주머니가 들어있었지요. 분이가 문서를 펼치자 그것은 20해 전 경해옹주를 영모로 고발한 상소문의 초안이었습니다. 여백에는 배대감의 필체로 빼곡하게 수정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조작의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비단 주머니 안에는 금은 보화와 함께 뇌물 수수 내역을 적은 치부책이 있었답니다. 당시 형조 판서에게 금 500냥을 건네 판결을 유도했다는 내용이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분이가 문서를 품에 안고 서재를 빠져나오려는 순간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마님 윤 씨가 방문을 벌컥 열며 도둑이야! 인연이 서재에 들어왔다! 당장 잡아라! 대감댁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우르르 몰려왔지요. 분이는 문서를 가슴에 꼭 안은 채 필사적으로 뒷담장을 향해 뛰었습니다. 등 뒤에서 올려왔지만 분이의 두 다리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담장 너머에서 이도겸이 손을 내밀고 있었지요. 분이가 담장을 기어오르자 이도겸이 분이를 받아 안았고 둘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이도겸이 달리면서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문서를 찾았소? 분이가 품속의 문서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조작 증거와 뇌물 장부까지 모두요. 이도겸이 분이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잘했소.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았소. 다음 날 아침 궁궐 앞에서 분이가 신문고를 울린 것이었지요. 궁궐이 발칵 뒤집혔답니다. 격쟁이 접수되자 대전에서 직접 임금이 분이를 불러들였습니다. 분이는 임금 앞에 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었지요. 분이가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소녀는 20해 전 영모로 사약을 받으신 경의 옹주마마의 딸이옵니다. 어머니는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셨사옵니다. 이것이 그 증거이옵니다. 분이가 내민 문서를 받아든 임금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지요. 상소문 초안의 조작 흔적과 뇌물 장부를 하나하나 살펴보던 임금이 용상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임금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배대감이 역적놈이 20해 전 짐의 고모를 무고로 죽이고 그 공으로 좌의정 자리까지 올랐단 말이냐? 당장 의금부에서 배대감을 잡아들여라. 임금은 즉각 의금부에 명을 내렸고 분이의 등에 새겨진 붉은 나비점을 왕실 어의와 종친부 대신들이 확인했답니다. 왕실 족보에 기록된 경혜옹주의 혈통 표식과 정확히 일치했지요. 종친부 대신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하, 틀림이 없사옵니다. 이 표식은 왕실 직계에게만 나타나는 천명의 징표이옵니다. 이 여인은 경혜옹주마마의 친딸이 분명합니다. 그 시각 의금부 관원들이 배대감의 저택을 에워쌌습니다. 배대감이 황급히 도주하려 했으나 대문 앞에서 포박당했지요. 배대감이 발버둥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음모다. 나는 조정의 충신이란 말이다. 의금부 관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배대감, 상소문 초안에 적힌 그 필적이 그대의 것이 아니라고 잡아뗄 수 있겠소? 뇌물 장부에 적힌 금 500냥의 행방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오. 이미 형조판서의 후손도 체포되었소. 신문이 시작되자 배대감의 죄상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경혜옹주를 영모로 몬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십 명의 충신을 모함하고 백성의 전답을 빼앗은 온갖 비리가 드러났지요. 마님 윤 씨도 체포되어 함께 신문을 받았는데 분이를 기방에 팔아넘기려 한 죄와 20해간 왕실 혈통을 노비로 부린 죄가 추가되었답니다. 임금이 조정 대신들 앞에서 엄중히 선언했습니다. 배대감의 벼슬을 삭탈하고 삼족을 멸하되 배대감 본인은 저작거리에서 참수하여 백성들에게 보이도록 하라. 마님 윤 씨는 관노비로 떨어뜨려 평생을 속죄하며 살게 하라. 형장이 차려진 날 한양 백성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답니다. 배대감은 무릎을 꿇고 벌벌 떨었지요. 20해 전 무고한 옹주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권세를 들였던 그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칼날이 번뜩이는 순간 백성들의 함성이 한양 하늘을 뒤흔들었지요. 마님 윤 씨는 관노비로 떨어져 관아의 빨래와 허드렛일을 하게 되었는데 한때 수십 명의 종을 부리던 자가 이제는 스스로 종이 된 것이었지요. 하늘은 반드시 인과응보를 내리시는 법이었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임금은 분이를 대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임금이 분이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어머니 경혜옹주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느니라. 옹주마마의 제사를 왕실 예법으로 다시 올리겠다. 그리고 그대를 왕실 족보에 올려 옹주로 봉하노라. 분이가 눈물을 비오듯 쏟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어머니의 한이 풀리었으니 이제야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사옵니다. 임금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또한 그대의 뛰어난 약선 솜씨를 들었느니라. 내 의원의 약선 주간 직책을 새로이 만들 터이니
그대가 맡아 왕실의 건강을 돌보아다오. 분이는 옹주로 봉해지고 어머니 경혜옹주의 사당이 복원되었답니다. 늙은 유모 막내도 궁궐로 모셔져 편안한 노후를 보냈지요. 막내가 분이의 옹주 채봉식을 지켜보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막내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옹주마마, 이 늙은 것이 이날을 보다니요. 하늘에 계신 경의 옹주마마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분이가 막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유모가 아니었으면 저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죽었을 것입니다. 유모는 저의 또 다른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분이의 곁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준 이도겸이 있었지요. 사실 이도겸은 평범한 서생이 아니었답니다. 의금부 기록고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었던 것도, 궁궐에 즉각 격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운 것도 그의 신분 때문이었지요. 이도겸이 분이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분이 낭자, 아니 옹주마마. 사실 저는 의금부 도사 이도겸이옵니다. 한양에서 법전을 공부하는 서생이라 한 것은 신분을 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1년 전부터 배대감의 비리를 조사하라는 밀명을 받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새벽 골목에서 저를 구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나요? 이도겸이 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낭자의 용기와 효심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천한 종년에서 옹주가 되었건, 옹주에서 다시 종년이 되었건, 저는 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분이의 볼 위로 눈물과 미소가 동시에 번졌지요. 분이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도겸나리를 처음 만난 그 새벽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었사옵니다. 임금은 두 사람의 사연을 전해 듣고 크게 기뻐하며 직접 혼례를 주관하겠다고 선언했답니다. 옹주의 혼례에 걸맞은 성대한 잔치가 열렸지요. 임금이 하사한 저택에서 올린 혼례에는 한양의 백성들까지 모여들어 축하했답니다. 혼례날 분이는 붉은 원삼에 족두리를 얹고 이도겸과 나란히 앉아 하늘에 절을 올렸습니다. 분이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분이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지요? 딸이 드디어 어머니의 한을 풀고 행복을 찾았사옵니다. 두 사람은 검은 머리가 파풀이 들 때까지 서로를 아끼며 살았답니다.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아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고, 분이는 내 의원에서 약선으로 수많은 이들의 건강을 돌보아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이도겸은 의금부에서 승진을 거듭하여 나라의 기둥이 되었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지요. 악행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고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어도 결국 세상 밖으로 나오는 법이랍니다.